실리프팅 자체는 너무나 침습적인, 그러니까 인베이시브한 시술이기 때문에 다운타임이 너무 길 수밖에 없고, 붓기도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일어나지는 않겠고, 왜냐하면 깨끗하게 무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에서 얘네들이 6개월 정도 오랜 시간 있다 보면 얘네들을 막 밀어내려고 하면서 안쪽에서 조직들이 엉겨 붙고, 뭐가 들어왔으니까 콜라겐들이 막 재생이 되고 형성이 되고 엘라스틴들이 난리가 나고 막 이러면서 걔네들 자체가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이야. 대한민국의 모든 원장님과 의료 종사자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여러분들의 5분 닥터 청담동 피부과 김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분이 좋아. 근데 오늘 주제 오늘 뭐해? 오늘 실리프팅. 실리프팅. 와, 그거는 진짜 다루지, 현 PD랑 거의 처음 다루는 것 같은데? 원장님도 실리프팅 많이 하시나요? 예전만큼은 안 해. 그래도 아직도 많이 하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PDOC를 가장 많이 하고 PLLA도 많이 했었고, 우리 실내 소프트도 많이 하고 하기는 하지. 근데 예전만큼은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 오늘 실리프팅에 대해서 좀 한번 다뤄주세요. 실리프팅은 그 역사가 꽤 길기는 해. 옛날서부터 우리 꼬매고 봉합하고 하는데 쓰이는 실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초창기에는 녹지 않는 실로 많이 시술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필러가 남지도 않지만 필러가 남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필러를 안 하려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남는 실에 대한 거부감도 많았고,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PDO라고 하는 녹는 실, 폴리다이옥사논이라고 하는 녹는 실이 본격적으로 쓰이면서부터는 이 실리프팅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 굉장한 붐이 있었을 때가 있고, 아직까지도 한 부류로 우리가 리프팅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한 장르이기는 하지. 원장님, PDO 울트라콜 아닌가요? 맞지. 기억하고 있는 거야. 공부해온 거야. PDO 정도는 알죠. 그렇지. PDO는 울트라콜의 주요 성분인 거고, 울트라콜이 각광을 받고 쓰이는 이유는 우리가 그 PDO라고 하는 녹는 실을 갈아서 얼굴에다 뿌려준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그리고 균일하게 올라오는 맥락에서는 PDO를 이용한 울트라콜이 상당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가 있지. 근데 맞아, 울트라콜이 PDO 성분인 건 맞아. 그래서 무슨 민자로 돼 있는 실이 있고, 코구실이 있고, 뭐 돌려서 만들어 있는 회오리 실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짧은 PDO 실로 얼굴에다가 막 집어넣고 6개월이 지나면 얘네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짧은 실들을 이용해서 실리프팅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실리프팅 시장이 확 커졌었어. 그리고 짧은 실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도 그렇지만, 이 손바닥만한 얼굴 이쪽 부위에 짧은 실 100개 100개요? 100개씩 짧은 실로 얼굴 여기에 이렇게 짧은 실을 촘촘하게 넣는 거예요. 옆으로 다. 그래서 이쪽 면에 100개, 이쪽 면에 100개, 이마에 100개, 이쪽에 100개, 이래서 얼굴에 400개, 500개씩 쭉 깔았었어, PDO 실들을. 안에다가 다 삽입을 시키는 거야, 안쪽으로. 그럼 걔네들이 나중에 녹아. 그러면서 탄력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의 아주 침습적이고 퉁퉁 부으면서 하는 실리프팅을 꽤 많이 했었어. 아직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전만큼은 하진 않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의 다운타임을 고려해서 나온 게 아까 얘기한 울트라콜인 거야. PDO는 녹는다고 하시는데 넣었다가 녹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되게 허무한 질문인데? 넣었다가 그냥 녹으면 왜 넣냐고? 그냥 넣었다가 그냥 없어지겠냐? 질문 자체가. 원장님 설명 좀 해달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좋은 질문이야. 좋은 질문이고, 녹아서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거지. 그냥 통증만 주고 없어지는 거라는 얘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손에 가시가 박히면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염증이 생기고 붓고 막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겠지. 근데 깨끗하게 만든 실들을 바늘로 해서 집어넣었어. 그럼 걔네들도 가시와 같이 어떠한 이물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염증이 일어나지는 않겠고, 왜냐하면 깨끗하게 무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에서 얘네들이 6개월 정도 오랜 시간 있다 보면 얘네들을 막 밀어내려고 하면서 안쪽에서 조직들이 엉겨 붙고, 뭐가 들어왔으니까 콜라겐들이 막 재생이 되고 형성이 되고 엘라스틴들이 난리가 나고 막 이러면서 걔네들 자체가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흔적들이 남게 되고, 그런 남게 되는 흔적들이 탄성과 탄력으로 작용하면서 전체적인 리프팅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게 그런 PDO 녹는 실들의 기본적인 이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콜라겐의 자극으로 안에 살들이 탱탱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리프팅이 되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지. PDO는 어디에 쓰이나요? PDO는 보통 우리가 전체적인 얼굴에 요철이 있거나 파여져 있는 곳들을 조금씩 탱탱해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는 거지, 이렇게 확 당겨서 이렇게 올리려고 할 때는 그런 짧은 PDO 실은 쓰지 않고, 좀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걔네들은 코그, 그러니까
고리가 달려있는 애들을 집어넣어서 약간 당기는 식으로 쓰는데, 지금 얘기하는 짧은 PDO 실들은 목주름 같은데 목주름들이 이렇게 파여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데다가 실을 집어넣어서 걔네들이 녹으면서 안에서 콜라겐들이 형성하게끔 해서 이런 목주름이나 이런 펠리칸 주름이나 팔자 주름도 약간 파여 있는데, 그리고 이마 주름 같이 이렇게 많이 파여져 있는 데다가 주름에다가 쫙 넣게 되면 얘네들이 조금씩 차 올라오면서 좋은 효과를 좀 줄 수가 있어. 이거 좀 어떻게 집어넣나요? 아, 실을 어떻게 넣냐? 그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바늘 구멍에 넣는 게 아니라 바늘 안에 실이 달려 있어. 그래서 얼굴에 바늘을 다 집어넣어야 돼. 바늘을 딱 집어넣고 뺄 때 실은 남아 있고 바늘만 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굴이 무지 아파. 그리고 붓고 굉장히 침습적인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하면 돼. 100개를 넣는다 그러면 100번을 찔러야 돼. 찌르고 빼고 찌르고 빼고 찌르고, 찔렀을 때 실이 같이 들어갔다가 뺄 때는 실을 남겨두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 구멍들이 쭉 있고, 그리고 100개를 넣었다 하면 몇 개는 한두 개 정도는 끝에가 이렇게 조금 나와갖고 수염처럼 며칠 있다가 이렇게 대롱대롱 있어. 이거 뭐지? 수염인가 하고 싹 빼보면 그 안에 있는 실들이 쭉쭉 빠질 때도 있어. 전혀 아프지 않아. 100개를 했었을 때 우리가 굉장한 노력을 갖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1, 2mm라도 이렇게 끝에 나와 있으면 걔네들은 이제 빼서 그냥 없애는 그런 식의 이제 시술들을 하기도 하지. 그러면은 효과가 있는 건가요? 효과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효과는 실이 녹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리프팅의 한 맥락으로서, 한 기둥으로서는 해볼 만한 시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 근데 굉장히 침습적이고 피를 찰찰 나게 하고 붓기가 많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통증을 겪어가면서 얻을 만한 그런 시술인가는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원장님은 탄력 리프팅을 더 선호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래. 실리프팅 자체는 너무나 침습적인, 그러니까 인베이시브한 시술이기 때문에 다운타임이 너무 길 수밖에 없고 붓기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다라고 하면 이 PDO 실은 탄력 리프팅을 하고 나서 탄력 리프팅을 쉴 때 실리프팅을 끝에 하고 한동안 6개월 정도를 얼굴에 어떤 시술을 안 받을 때 안쪽에서 얘네들이 콜라겐의 생성을 유발하는 시술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탄력 리프팅을 먼저 나는 고려할 것 같아. 실루엣 소프트는 뭐 다른 실인가요? 그런 PLA라고 하는 실루엣 소프트 시술도 사실은 나는 좀 무서워하는 시술인데, 좀 그려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일단 좀 그리면서 할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PDO 실들도 있고 한데, 실에는 이런 코그가 달려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코그가 달린 쪽으로 조직들을 좀 견인하는 게 사실은 리프팅인 거잖아.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 이쪽 귀, 그러니까 광대 쪽에 우리가 코구실을 하나를 딱 집어넣어서 이런 돌기가 있을 거 아니야. 얘들을 확 당겼어. 그러면 처져 있는 애들이 조금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얘네들은 오메가라고 하는 리프팅이고, 오메가 리프팅은 아직도 많이 쓰이기는 해. 굉장히 심플하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집어넣고 당기면 되는 거야. 되게 심플하지. 근데 여기에 고정이 돼야 되잖아. 당겼는데 여기서도 흘러내리고 여기서 흘러내리면 그냥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근데 조직이 여기가 사실은 어떠한 고정을 정확하게 못을 박아서 앵커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당겨서 이 위에는 안 흔들린다는 건 사실은 그런 보장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리프팅이 하자마자는 내려가는 게 올라가긴 하겠지만 얘네들이 조금 더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입을 벌리거나 할 때 이 돌기에 걸려있는 애들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자마자는 올라가지만 나중에는 또 즉각적으로 좀 내려올 수가 있어서 이 장단점을 잘 고민을 해봐야 돼. 또 V 리프팅 이름도 까먹었다. 얘네들은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겉에 딱 나와. 그러면 뺐다가, 그러니까 나오면 얘네들을 쭉 당겨서 올려. 무슨 말인지 알아? 당겨서 쭉 올린 다음에 끝에를 딱 잘라. 부산 오뎅 있잖아. 어묵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을 쭉 올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이 길이 자체는 짧아지겠지. 그게 리프팅이 되긴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오메가랑 V 리프팅, 그 두 가지는 이런 돌기가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뚫은 다음에 조직을 올려서 실을 잘라버려서 댕글댕글 달려있게 하는 식이기 때문에 효과가 즉각적으로 상당히 좋았어. 그 문제들 자체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없어지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얼굴이 될 수가 있거든. 이건 좀 과장해서 그렸긴 하지만 우리는 박쥐형의 얼굴이 될 수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적당하게 올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였고, 실루엣 소프트는 꽃갈 같은 게 있고 얘네들을 양쪽으로 당길 수가 있어. 양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메가나 이런 V 리프팅은 한쪽으로밖에 못 올라가지만
PLLA라고 하는 실루엣 소프트는 양쪽으로 이렇게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시술이거든. 얘네들의 장점은 뭐냐면 얼굴에서 이렇게 꺾여서 할 수가 있어. 옆모습이야.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도 당기고 이렇게 당겨서 올라온 애들을 다시 한번 꺾어서 위쪽으로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오메가 리프팅이라고 하면 한쪽을 이렇게 올리지만 얘는 이렇게 잡아당기고 여기에 있는 애들을 다시 위로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 리프팅, PLLA라고 하는 실루엣 소프트 리프팅이 그래서 각광을 받고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이거든. 굉장히 해부학적 구조와 시술을 잘 하시는 선생님한테 받아야 돼. 이거는 시술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한테 가서 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이고, 한 번에 쫙 올리는 그런 시술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2, 3주 정도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쓱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 우리가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뭐 디자인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을 이쪽으로 끌어당기게, 양쪽으로 끌어당기게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몇 번, 두세 번 꺾여서 한쪽으로 모이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양방향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한쪽으로 모이고 또 다른 쪽으로 또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리프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라서 원장님들이 디자인하기 나름이고, 원장님들의 술기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리프팅이 될 수가 있어. 근데 나는 이런 리프팅을 많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지방이나 거죽이라고 할게, 그냥 거죽 피부들의 위치를 재배치해 주는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 내려와 있는 애들을 올려주는 거지, 실 리프팅 자체가 아까 얘기한 짧은 PDO 실이 아닌 이상은 그 안쪽에서 피부들의 콜라겐들의 재생을 도모하면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고 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데에는 굉장히 좋은 시술이 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침습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만큼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리프팅 장비들을 이용한 이후에 수술로 가는 게 난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이거는 저의 그런 술기적인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리프팅 자체도 즉각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치료이긴 하지만, 한다라고 하면 레이저 리프팅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같이 하는 경우가 난 더 좋다고 생각을 해. 즉각적으로 올라와도 좋긴 한데 부작용도 있을까? 있지. 부작용이 있지.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작용 때문에 꽤 고생한 적이 있어. 시술을 할 때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 두고 설명을 그래서 더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고 나서 얼굴이 비대칭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 전에 비대칭인 얼굴인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드리고 거기에 맞게끔 시술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솔직히 그 1, 2mm 차이가 굉장히 큰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면서도 얘네들을 맞게 하는 건지 굉장히 다시 체크를 하고, 그런 비대칭이 되지 않기 위해서 원래 해야 되는 것보다 조금 덜 시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첫 번째는 비대칭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실루엣 소프트도 그렇고 오메가도 그렇고 이 두 가지에서는 했었을 때 이런 딤플이 좀 생길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딱 당겼을 때 아까 얘기했었던 부산 어묵처럼 당기면 올라가지만 그 사이에 이렇게 되는 그 중간에 그 피부들이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 여기 남는 피부들이 있잖아, 분명히. 얘네들이 어떠한 푹 파임으로 작용해서 딤플, 보조개 같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근데 실루엣 소프트나 이런 오메가실 이런 것들을 다시 안쪽에서 그런 조직들을 풀어주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딱 올리고 나면 좋은데 약간 불편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 부자연스러운. 올라가서 우리가 원하는 처져 있는 데는 많이 쭉 올라가는데, 올라간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쪽 위쪽에 어느 부위에는 피부들이 당연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분명히 있거든. 거상 수술이다라고 하면 여기를 딱 올렸을 때 남는 곳을 절개를 하고 붙여 넣기 때문에 잉여살들은 우리가 제거하는 게 사실은 안면 거상술이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안쪽에서 가장 비침습적으로 찢지 않고 올려주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남아있는 살들, 피부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딤플이 생기고 약간 부자연스러운 얼굴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 당연히.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덜 올리면 환자분들은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렇다고 만족도를 좋게 하려고 세게 올리면 부자연스러움과 비대칭과 그리고 딤플이 생겨서 컴플레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런 실리프팅이기 때문에, 그 중간을 원장님들이 설명을 하고 시술한 이후에 필요한 부분들은 짧은 실들로 좀 메꿔가면서 하거나 아니면 리프팅 장비를 같이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내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시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개인적인 나의 원픽이라고 하면 나는 PDO실로 쭉 깔아주면서 콜라겐 재생을 하게 하는 실리프팅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쭉 올려서 해야 되는 그런 실루엣 소프트나 오메가 리프팅이나 하는 것들은 레이저 장비들을 이용해서 올린 이후에 나중에 수술로 가는 것들을 조금 더 추천할 것 같아. 굉장히 복잡하네요. 실시술은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컴플레인도 많이 듣지만 즉각적인 반응에 대한 효과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시술이 될 수도 있어. 궁금한 내용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고, 실리프팅이 광범위한 만큼 아마 댓글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오케이 됐지? 오케이 오늘도 준비한 내용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